안녕하십니까. CWI 철원 인터넷 뉴스 철원마을 미디어 방송 온 동네방네 69회째 2021년 1월 셋째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방개혁 2.0 등으로 붕괴 위기에 놓인 접경지역의 수건 사업들이 하나둘 해결 기미를 보이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여가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공설 종합 장사시설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을 했으나 신청 마을이 없어 결국 무산되면서 새로운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군부대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불법으로 유통 거래되고 있어 가축 전염병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외지 폐차업체가 동송읍 오지리 한 공장 부지에 허가 없이 폐 차량들을 불법 야적해 무리를 빚었으나 최근 영업소 개설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기자의 1분 뒷담화입니다. 오늘은 관내 농업용소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한 뒷담화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각종 모임이 금지되자 수도권과 가까운 관내 저수지마다 도둑낚시를 하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고 위험하니 출입하지 말라는 현수막 하나 달랑 걸어놓은 저수지 얼음 위에서는 낚시를 하다 음식까지 해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은 얼음 위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낚시가 자행되고 있고 저수지 주변은 온통 쓰레기들로 장사진을 치고 있지만 정작 저수지를 관리해야 하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몇 해 전 이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산이 없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혈세 들여서 토종어종 방류하고 사회단체 동원해서 환경정화 작업했다고 사진 몇 장 찍으면서 생색이나 내려들려 하지 마시고 평소에 관리를 좀 잘 하십시오. 지금까지 최 기자의 1분 뒷담화였습니다. 국방개혁 2.0 등으로 붕괴 위기에 놓인 접경지역의 수건 사업들이 하나둘 해결 기미를 보이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부대 해체 이전에 따라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의 국방 분야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SOC 사업에 대한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최근 철원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지자체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국방부에 건의한 사안 가운데 철원 소이산 정상 관광자원 개발, 화천 사창리 항공대 이전, 양구 태풍 사격장 이전, 기업 유치를 위한 양구 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철원군은 군부대 해체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사전에 막기 위해 노동당사와 소이산을 연계하는 모노레일 및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사안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서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하면서 조금씩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근남 마현리와 동송 이길리 등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와 관련한 사안들을 강원도청 철도과 도로과 공직자들과 함께 지역 SOC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호의적인 방안들이 모색돼 지역 수건 사업에 청신호를 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진 한 의원은 포천 철원 고속도로 신설, 국도 87호선 노선 승격, 경원선 복원, 연천 전철 철원 연장 등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 논의를 펼쳤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와야 하고 사람이 오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며 강원도와 협력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들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동안 공설이냐 사설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여온 철원군 공설 종합장사시설이 세 차례에 걸쳐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을 했으나 신청 마을이 없어 결국 무산됐습니다. 다른 지역의 장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원 형태의 생활 편의시설로 추진됐던 종합장사시설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이현종 군수가 공설 화장장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원군은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여러 차례 공설 화장장 유치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며 입 후보지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유치 신청 마을이 없어 결국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사설 장사시설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방안까지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화장률은 매년 더욱 증가하고 있고 장례를 치르는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은 가중되는 현실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전 지역의 행정구역을 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자발적 유치 경쟁에 의한 공정한 부지 선정을 기대했으나 아쉽게도 신청 마을이 없어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철원군에서는 공설 장사시설 유치를 원칙으로 하되 민간 자본 유치도 열어놓고 검토하는 등 폭넓은 여론 수렴과 더불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군민 공감대를 이끌어 종합 장사시설 유치를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처리장으로 가야 할 군부대 음식물 쓰레기가 불법으로 유통 거래되고 있어 가축 전염병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근남면 마현리 민통선 안쪽의 군부대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개를 기르는 농장에 잔반통들을 내려놓다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현행법상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차량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차량은 그 허가마저도 받지 않은 불법 운행 차량입니다. 군부대와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과 관련해 1kg당 150원에서 180원의 폐기물을 수거하기로 입찰을 통해 용역을 체결한 업체가 고용한 속칭 통돌이로 불리는 이들은 처리 비용이 수거 비용과 비슷하게 소요되자 이를 200kg 한 통당 10,000원씩 농장주들에게 지급하고 불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들을 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사업장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비싼 사료값 대신 잔반을 돈까지 받으면서 가축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조건이 제시되면서 최근에는 소는 물론 돼지와 닭, 개, 염소 등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들이 앞다투어 이들과 공모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거래하고 있는 잔반이 전문 가공 처리업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AI 조류독감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축산 관련 차량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거점 소독소에서 방역을 하거나 소독 필증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여러 농장을 다니면서도 아무런 소독도 하지 않고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어 가축 질병의 전염원이 될 수 있어 지자체와 정부의 대책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동송읍 오지리 한 공장 부지에 수입 폐차를 허가 없이 야적해 물의를 빚었던 경기도 양주시 폐차장 업체가 지난 5일 철원영업소 개설 신고를 완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원군과 업체에 따르면 양주시 소재 A사는
지난해 부지 확보 차질 등으로 차량을 쌓아둘 수 없게 되자 철원군 오지리 소재 폐공장과 부지를 긴급히 확보해 폐차량 수십 대를 임시 적치했다가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무리를 빚어왔습니다. 철원군은 해당 업체가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A사에게 불법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리고 관할 지자체인 양주시에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불법으로 적치했던 차량을 타 지역과 인근 임대부지로 옮기고 해당 부지를 적법하게 활용하기 위해 양주시에 A사 철원 영업소를 신청하고 지난 5일 최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적해 놓은 폐차에는 아직까지 차량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차량들도 있어 철원군에서는 차량 번호를 추적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차가 이루어진 것인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폐차장 영업소가 과거 대형 염색공장 부지 내에 있어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인근 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는 만큼 폐차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일 등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철원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됐던 폐차량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던 만큼 폐차장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철원군 단신입니다. 1년여간 방치되어 오던 갈마릅 모내사리 마을 인근에 위치한 돼지 농장이 최근 재입식을 위한 시설 공사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돼지 농장이 마을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심한 악취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법적인 측면만 고려해 재입식을 허용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동이로 자리 잡고 있는 철원사랑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거나 정당한 환급금 지급을 위반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가맹점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철원군이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외부 도색, 지붕 방수, 정밀 안전진단비 지원 등 공용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철원 소방서는 강원도 내 소방 공무원들이 매월 1,190원을 모아 조성한 강원 119 행복기금을 화재 피해를 입은 갈마릅 주민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주간 철원군청과 관내 각 기관에 각종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신 분들과 선행과 봉사활동을 펼친 기업과 단체, 개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영토건과 주식회사 창신 신인내 대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과 3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 갈말 농공단지 소재 환경기초시설 엔지니어링 업체 주식회사 예스코이에스 김상원 대표가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갈마릅 소재 정보통신업체 주식회사 ON 이문숙 이호성 대표가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동송읍 소재 형제건설 주식회사 김태현 대표가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주식회사 모락모락 전선자 대표가 지역 인재 육성에 사용해달라며 장학기금 200만 원을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 김현모 철원문화원장과 회원들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장학기금 6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철원군 서면 이장협의회 박칠규 회장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연탄 2,000장을 구입해 한둘레 학생봉사단, 동송자유총연맹 등 봉사단체와 함께 서면 지역 저소득 10가구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금학건설 유혜진 대표와 서주건설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 동송산업 주식회사 김봉용 대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0만 원을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 박홍현 동송읍 이평 11위 전 이장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 철원구는 이번 주간에도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갑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쓰기와 각종 모임 등을 자제하는 방역 지침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셔서 올해에는 반드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WI 철원 인터넷 뉴스, 철원마을 미디어 방송 온 동네방네 2021년 1월 셋째 주간 69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과 정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